예, 신성권 작가입니다. 오늘은 독서의 맹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독서는 누구나 책살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자기계발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자기계발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삶이 변했습니까? 나는 1년에 책을 1000권 이상 읽는다. 난 지금까지 읽은 책이 10,000권이 넘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많은 책을 접해서 어떤 삶의 질에 도약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책을 읽어서 의식 수준이 좀 향상됐고 지식이 좀 많아진 건 맞지만 삶에 아직 어떤 뚜렷한 변화를 체험해보진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물론 책을 읽어서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지식과 정보가 늘어나고 독해력이 향상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삶의 질의 향상이 나타나는 것, 삶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책을 읽어서 삶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 저는 최소한 2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실천이고 둘째는 쓰기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실천과 쓰기 2가지가 필요합니다. 실천이라는 거는 책에 써 있는 것을 눈으로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그냥 책을 읽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게 자체가 그냥 책 읽는 게 자기 개발인 줄 압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걸 보고 실제로 자기가 삶에 적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 시간에 PC방 가서 게임하거나 사람들 만나서 치킨 먹거나 이런 거하고 저는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는 책을 읽으면은 좋다, 이런 뜻이구나 하고 덮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직접 그대로 해봐야 됩니다. 내가 책에서 봤는데 이런 것들 많이 알아, 사람들 앞에서 떠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에 대한 책을 봤다, 그러면 그 방법론대로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는 거지. 다이어트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방법론만 눈으로 확인하고 먹는 건 그대로 먹고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럼 살이 안 빠지겠죠. 내가 이 방법론대로 해서 살을 빼야 사람들 앞에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말할 자격이 생기는 거지. 몸은 뚱뚱한데 머릿속에 아는 건 있고, 그러면 누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겠냐, 이겁니다. 2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게 쓰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애독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동시에 작가입니다. 글을 많이 쓰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정치인, 언론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지만 동시에 글을 많이 쓰는 작가들입니다. 다 자기 저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들이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난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게 똑똑해져서 성공했나 보다,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 쓰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독서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이미 써놓은 사유의 결과물을 그대로 읽고 눈으로 읽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독서는 지팡이를 짊어지고 길을 걷는 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2다리가 힘이 강해지려면 지팡이에 의존하던 지팡이를 갖다 버리고 내 2다리를 직접 걸어야 되죠. 이게 바로 쓰기입니다. 남이 써놓은 사유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사유의 결과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 그래서 쓰기는 융합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쓰기는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쓰기는 사회적 영향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독서는 말 그대로 자기 울타리 안에서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울타리 안에서의 혁명이 불가합니다. 의식수준이 높아진 것 같고 지식과 정보가 많아졌다, 여기서 끝입니다.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쓰기라는 것은 모든 학문, 예술, 그런 것들에 자기 의사를 정리하고 표현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글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에서 끝나야 될 것을 내가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썼다, 글로 표현을 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 단위가 되어버립니다. 지적 영향력.
내가 아무리 아주 창의적이고 똑똑한 생각을 떠올렸어도 그걸 글로 정리해서 남을 설득할 수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뭐 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 그게 꼭 입으로 말하는 것만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글로 명확하게 표현해서 그 글로 하여금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이 나의 생각에 공감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의사소통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글은 말과 달리 휘발성이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 있는 내용을 직접 실천해 보는 것, 그리고 나만의 생각을 글로 적어서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전달하고 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쓰기 과정이 없으면,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독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